시장은 파란불인데 혹시 당신의 계좌는 빨간불 아니셨어요? 네,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? 아니, AI, 드론, 크립토 뭐 이런 테마들 있잖아요. 이런 걸 담고 계셨다면 어쩌면 시장 지수랑은 완전 다른 결과를 보셨을 수도 있다는 거죠. 아하, 네네. 보니까 진짜 시장 지수를 이기는 비밀이 약간 여기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. 맞습니다. 주요 지수는 줄줄이 내렸는데 왜 특정 기술주랑 테마만 이렇게 뜨거웠는지, 그리고 이게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핵심만 좀 쏙쏙 뽑아보겠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실제로 간밤 미국 시장은 전반적으로는 약세를 보였어요. 네, 다우 지수가 한 300포인트 정도 내렸고요. S&P 500이랑 나스닥도 뭐 소폭 하락했죠. 그랬죠. 특히 그 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 있잖아요. 네. 이게 1.3%나 빠지면서 좀 낙폭이 컸습니다. 아, 소형주가 많이 힘들었군요. 네, 금융, 헬스케어, 소재, 또 필수 소비재 뭐 이런 섹터들 대부분이 좀 부진한 모습이었어요.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말씀하신 대로 지수는 그랬는데 아까 제가 슬쩍 말씀드린 것처럼 정작 당신의 포트폴리오는 오히려 수익이 났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. 아, 그렇죠. 포트폴리오 구성에 따라서는요. 네, 혹시 AI나 크립토 관련주 아니면 그 대론 관련주 같은 거 가지고 계셨다면 말이죠. 이제 진짜 시장 전체 방향성보다는 내가 어떤 테마, 어떤 종목을 딱 골랐느냐 이게 수익률을 결정하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전체 시장 지수만 보고 에이 실망이야 하기엔 좀 이르다는 거죠. 25년 계속해서 시장을 이끌 핵심 키워드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. 맞아요. 계속 나오죠. 자료에서도 보니까 비트코인이 11만 8천 달러 돌파하면서 또 사상 최고치 갈아치웠다는 소식이 있었고요. 와, 11만 8천 달러요. 네, 관련 ETF인 IBT나 이더리움 강세도 여전하고요. 뭐 엔비디아, AMD 이런 반도체는 기본이고 이제 AI가 퍼지면서 같이 봐야 할 테마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거죠. 아, 근데 또 시장을 흔들 만한 소식도 있었잖아요.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 관세 폭탄 얘기를 꺼내더라고요. 네, 맞아요. 브라질 50%, 캐나다 35%. 네, 베트남 뭐 20%, 거의 뭐 전방위적이던데요. 예전 같았으면 이거 시장 한번 크게 출렁했을 법한 뉴스인데 이번엔 좀 달랐던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과거랑 비교하면 시장 반응이 상당히 좀 제한적이었어요. 뭐랄까요?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이런 발언을 실제 정책으로 바로 이어질 거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약간 협상용 카드 아니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강해진 거죠. 아, 내성이 생겼군요. 그렇죠. 트럼프식 그 관세 위협에 대해서 시장이 어느 정도는 좀 면역력이 생긴 셈이죠. 물론 여전히 변수이긴 한데 예전만큼의 파괴력은 아니다 이런 인식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기업들도 근데 가만히 있진 않더라고요. 그 블룸버그 보도 보니까 델타 항공 사례가 참 재밌었어요. 아, 네네. 그 얘기 나왔죠. 유럽 에어버스에서 비행기 들여올 때 관세를 피하려고 새 비행기에서 엔진만 쏙 빼가지고 미국에 있는 기존 구형 항공기에 단다는 거잖아요. 야, 이거 참 머리 좋네요. 네, 기업들이 이런 규제 환경에 적응하는 방식이 참 기발해요. 이런 적응력하고는 또 다른 쪽에서 시장을 아주 뜨겁게 달군 분야도 있었죠. 어떤 거죠? 바로 군용 드론 섹터입니다. 펜타곤에서 드론 생산이랑 배치를 확 늘린다. 뭐 이런 내부 메모가 유출됐다는 보도가 나오면서요. 관련주들이 그냥 폭등을 했습니다. 아, 드론이요? 네, 군용 드론 시스템 만드는 유맥이라는 회사는 하루 만에 거의 40% 가까이 치솟았고요. AI, RCAT, 케이터스 같은 다른 드론 관련주들도 다 같이 급등했어요. 정부 정책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얼마나 큰지 딱 보여주는 사례죠. 야, 40%면 정말 뜨거웠네요. 근데 같은 기술 분야인데도 핀테크 쪽은 분위기가 완전 차가웠어요. 아, 맞아요. 거긴 좀 찬바람이 불었죠. JP모건이 핀테크 업체들한테 고객 데이터 주는 거 이제 공짜로 안 주고 돈 받겠다 이렇게 발표하니까 페이팔이나 블록 같은 대표적인 핀테크 기업들 주가가 확 빠졌더라고요. 네, 급락했죠. 앞으로 이 핀테크 기업들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크게 바뀔 수도 있겠다 이런 우려 때문이겠죠. 한국에서 핀테크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건 좀 주목하셔야 할 부분 같아요. 네, 유의해야겠네요. 이런 개별 이슈들을 쭉 종합해보면 이제 투자에 대한 관점 자체도 좀 바뀔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. 그러니까 그냥 오래 묻어두는 식의 전통적인 장기 투자가 지금처럼 변동성 크고 테마가 확확 바뀌는 시장에서도 과연 유효한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. 그렇죠. 지금 시장 보면 뭐 AI, 크립토, 또 갑자기 드론 이런 강력한 테마 중심으로 정말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결국에는 어떤 말을 딱 골라 타느냐가 진짜 성패를 가르는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물론 뭐 여전히 지정학적 위기라든가 아니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잠재적인 리스크 요인들은 항상 생각은 해야겠지만요. 그래도 현재로서는 확실히 시장의 무게중심이 좀 달라진 느낌이에요.
네.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자료들을 통해서 시장 전체의 흐름하고 당신이 주목해야 할 개별 테마의 움직임 사이에 상당히 좀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네, 괴리가 크죠. 특히 AI와 크립토, 그리고 또 새롭게 떠오르는 드론 같은 이런 테마들이 아주 강력한 동력이라는 걸 다시 한번 봤고요. 또 관세나 규제 같은 외부 변수에 기업이나 시장이 얼마나 또 영리하게 적응해 나가는지 그것도 엿볼 수 있었네요. 자, 그렇다면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의 포트포리오, 지금 시장을 이끌고 있는 이런 핵심 동력들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? 아니면 혹시 이 빠르게 변하는 환경에 좀 더 유연하게 대응할 준비 되어 있으신가요?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봅니다.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뒤에요. 오늘날의 AI나 크립토처럼 당신의 자산을 정말 크게 불려줄 수 있는 넥스트 빅싱, 이가 닿은 대박 테마는 과연 무엇일까요? 궁금하네요. 어쩌면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 속에 혹은 지금 당신이 보고 있는 자료 속 어딘가에 그 희미한 단서가 이미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.